안녕하십니까. 본인들과 함께 스터디하는 부자 되는 시간. 부동산 경매 스터디 고은입니다. 오늘 스터디 하실 물건은요. 부산 강력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8.6평이고요. 최초 9,700만원에 감정돼서 3차 유찰되었고 9월 6일날 4,966만 4천원에 최저가 시작하는 물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이모씨가 2020년 8월 14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상요구 종기일이 21년 9월 15일 전에 배상요구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늦은 일자이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3년 4월 소유권 보존 이후에 남부산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이 완료됐고요. 근저당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말소되는 상황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수할 권리 없는 깨끗한 물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 보고서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층에서 4층, 5층까지는 일반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시게 되면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6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5층까지 주택, 6층에서 7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니까 잘 구분하셔서 입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 정지되어 있는 호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 공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 2층에서 5층까지는 일반 호실을 또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쪼개버렸기 때문에 한 호실당 약 4평 정도 됩니다. 고시원보다 더 작은 평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낮추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기본관리비 6만원, 주차 공간은 상당히 협소한 걸로 그렇게 판단된다고 합니다. 인근의 장점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좀 편리한 부분이에요. 부산역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부산역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텍사스 거리나 재래시장, 그리고 인근에 뭐 항구 등 생활 시설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맞은편에 초량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준공 완료된 건물이긴 한데 비교적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구시가지 특성상 이렇게 전봇대 전선들이 좀 어지럽게 놓여 있는 거는 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담벼락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교육 시간 중에는 아무래도 애들이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또 쉬는 시간 그럴 때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일에는 보통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서측편이에요. 학교를 바라보는 쪽이 서측편이라 서쪽으로는 이렇게 채광을 막는 부분이 없는데, 남쪽이나 북쪽으로는 원룸이 들어서 있어서 채광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측편 호실이 좀 선호되는 호실이고, 남측이나 북측 그리고 동측편 호실은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호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건 공동 현관문 모습이고요. 예, 안쪽으로는 비밀번호 입력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된 것 같고,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로 진입하는 계단의 모습이고요. 전기 계량기가
몇몇 호실들은 떨어져 있죠. 요거는 한전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건 재활용용품 수거통도 확인이 되고요. 내부 호실 현관문 깔끔하게 보이죠. 네. 13년도에 지어졌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601호는 지금 쿠팡 포장 용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계양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쪽 편으로는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어서 가리는 부분이 없는데, 예, 603호, 703호 이쪽 라인들은 북쪽에 원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채광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야겠죠. 다음은 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체크 표시가 저희 해당 물건지고요. 해당 물건지 바로 좌측편에는 소량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에서 부산역까지 거리는 약 317m 정도 나오고요. 해당 물건지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부산역과 가깝다는 점이거든요. 여기 회색 음영으로 된 곳이 바로 KTX 부산역이고요. 부산역까지 총 거리는 447m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그 하교 소학교 그리고 여기 그 중국 하교분들이 여기 대단위로 거주하시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텍사스 거리라든지 중심 상업지역 쪽에 또 위치해 있어가지고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디스코 가격 분석입니다. 전용 면적 8.6평, 해당 평형대는 분양 면적 13평이고요.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3년도 이후에 매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2020년도 8월에 전세 거래 6천만 원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유찰가가 4,800만 원 정도니까 잘 받으신다면 바로 전세 세팅을 할 경우에는 풀피 세팅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입찰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몇 가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종합 정리 시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강가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수요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한번 시세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지금 11.96평이 9,225만 원에 매매가 됐었거든요. 평당으로는 약 771만 원에 거래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가장 최저가였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16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비교적 신축급에 속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당 1,300에서 1,400, 많게는 1,600까지 그렇게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가장 오래된 95년도 준공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당 694만 원 정도 있어요. 예, 좀 가격이 많이 낮은 편인 것 같고, 우리 물건가의 비교 표준지로는 여기 보이시는 14년도에 준공된 4.59평, 요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가 평당 1,307만 원에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14년도 분양 당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평당 가격은 지금 771만 원에서 평당 1000만 원까지 그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 봤는데요. 매매가는 평당 770으로 하게 되면은 6,600만 원 최저가 될 것 같고요. 평당 1000으로 보게 되면은 8,600만 원이 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니멈과 맥스 사이의 가격을 좀 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보셨을 때 매매가 6,600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산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세가는 적어도 7천에서 8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이전에 지켜있던 전세 가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월세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1000에 35에서 40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됐는데, 우선 제가 아래 인근에 있는 새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잠시 인터뷰 내용 확인하시고요. 네,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네, 인근에 그 한집 시티빌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한 뭐 월세나 전세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해서요. 글쎄, 한 500에 30 정도 월세 가능하실 거예요. 아, 월세는 그래요? 예. 어쨌든 관리비 포함해서 한 30으로 보세요. 이제 연식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세과할 때는 관리비 별도 30 했었는데, 지금은 연식이 있고 또 한지시티빌은 다른 원룸에 비해서 되게 작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전세는 제가 수리하고 하면 한 7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연세 많이 받으면 5천 아닐까 싶. 네, 새 부동산에 모두 전화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지금 부산 쪽 해양 경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신축급들의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해당 건물지의 수요는 조금 달리는 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임차 세팅을 놓게 되면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입찰가에 좀 녹여야겠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교체해 나가면서 그 임차하시는 분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가전 세팅하는 그런 부분들 또 감안을 하시고, 전세는 이 시장가로는 4천에서 5천 정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월세는 거의 500에 30, 300에 30, 그 정도로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월세는 조금 희망적으로 이렇게 1000에 35 정도 잡았는데,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단점이나 장점들 잘 고려하시고 가격 산정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최종 가격 분석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보수적으로 총 6,600만 원 이렇게 받고요. 이 매매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5,28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취득세는 330만 원, 인테리어 100만 원, 옵션 가전제품은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임차인에 있으니까 명도비용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익은 그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높게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월세 1000에 30만 원 정도 세팅한다고 봤을 때 대출 포함하면은 실투자 금액 약 10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월세 빼기 이자를 했을 때 월에 순수익이 12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시 연수익으로 환산해 보면은 14%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해당 물건은 부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이랑 또 가깝다.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고 재개발이 들어간다 치면은 역세권과 초등학교 사이부터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양도상으로 봤을 때 그 서쪽 편은 오픈된 채광에 제한은 없는 부분이지만 북쪽 편은 채광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라든지 옵션 가전제품을 새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임차 수요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입찰을 하실 때 가격 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의사항들 감안하셔서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스터디한 물건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